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7월 2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선고 공판 결과를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 공판에서 인천 연수원과 경남 양산을에 대해 모두 원고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든 이유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서 이 판결이 나온 뒤 거센 비판과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판결이 나온 뒤 민경욱 전 의원, 이번 연수원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였던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 8명 중에 한 명인 도태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연수원 기각 판결한 이유는 수사권, 조사권이 없는 원고가 부정선거 범죄를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 밝혀 주장해야 한다고 한다. 권력형 부정선거의 문을 활짝 열어준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대법원 특별 2부가 이 소송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 측이 주장한 소위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부정선거의 내용을 원고들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지금 이런 논리로 기각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나 변호인단은 당연히 정부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각종 이상한 투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입증할 부분의 책임은 다 했다고 봐야 되는데, 대법원 재판부는 부정선거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원고들이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민간인인 현재 원고,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나 변호사들이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없는데 이 이상 어떻게 더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 입증은 당연히 정부, 검찰이나 경찰 혹은 대법원의 법관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또 역시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인 박주현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궤변인가 말장난인가, 이따위로 판결문을 써놓고 대법관이라 할 수 있는 건가? 판결문 파일 올립니다. 살펴보시고 마음껏 비판해 주세요. 저런 엑스들을 과연 대법관이라 할 수 있을지도, 양심이 있으면 사임하겠지, 엑스들,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는 아주 분노한 목소리로 대법관들을 비판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이 비판과 함께 올린 판결문 중에 일부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0여 장 중에 1000장 이상이 일장기 투표지였고, 그 일장기 투표지의 투표 관리관은 법정에 출석해서 자기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들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와 같이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하였더라도 이 투표관리관인, 즉 도장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가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판결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인을 찍는 과정에서 인형이 뭉개진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투표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분,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그냥 판사도 아닙니다. 판사 중에 최고라고 하는 대법관들이 쓴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들으시면서 지금 이 판결문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정상적인 지력을 가진 사람이 이 판결문을 읽고 참 판결문 잘 썼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병원에 가서 감정받아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아마 4.15 총선은 절대로 선거 부정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판결문 보면서 이 판결문의 내용에 동의할지도 모르죠.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뭐 지성과 반지성의 대결 이따위 소리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말 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과 관련해서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특별히 방해했던 사람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있는 대상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사기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해가면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한 사람들, 이 판결문들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이 판결문 읽으면서 납득이 돼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정말 화가 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 8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열심히 역시 활동해온 윤용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봉사의 나라입니까? 이러면서 1. 투표관리관 인형이 뭉개진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 넘게 나왔는데 2. 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는 투표 사무원도 이를 관리하는 투표관리관도 일장기 모양의 인형을 찍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 3. 그럼에도 대법원은 투표지를 받아든 투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음. 대법원 논리에 따르면 투표사무원 자신이 1000장이 넘는 일장기 도장을 찍어 나눠주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1000명이 넘는 투표인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결론, 즉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결론. 이게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투표 사무원들과 1000명이 넘는 투표인들이 신봉사입니까? 이렇게 윤용진 변호사는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부장판사 출신인 차기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조종을 울린 날 이성도 용기도 상식도 없었다. 이제 무슨 수를 쓰든 성리를 거둔 자가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정에 크나큰 재앙을 초래한 날, 이렇게 차기환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말씀드린 대로 부장판사 출신이고 과거 사법시험 성적이라든지 연수원 성적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보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우수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 전해드릴 반응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입니다. 맹주성 교수 역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분이죠. 그리고 수학적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한양대 공대 교수 출신입니다. 맹주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가 치밀어 눈물이 납니다. 오늘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 공판에서 단 8분 만에 기각 선고되었던 바, 이것이 대법원의 수준입니까? 기각 이유인즉 많은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부정선거를 실행할 주체를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피고가 중앙선관위인데 주체가 누구냐고요? 둘째,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기억형상종이 등 중앙선관위의 반지성적, 비과학적 주장을 수용한 대법관들의 비양심적 판결을 인정해야 합니까? 셋째,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라 칭하는 투표지의 경우 본 일도 보고받은 일도 없다는 선거관리관의 증언도 무시된 판결을 인정해야 합니까? 넷째, 디지털 선거의 경우 핵심 증거 자료인 서버의 파손, 사용 프로그램의 파손, 이미지 파일 원본 파손은 증거인멸입니다. 대법관은 마땅히 헌법 제155조에 의거 이미 오래전에 부정선거 판결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밖에도 써야 할 내용이 산더미 같지만 줄입니다. 이제 기각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고가 수사 기능이 있습니까? 둘째,
부정선거 실행 주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인즉 앞으로 수사기관이 밝히면 부정선거 판결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셋째, 자유민주주의 초석인 헌법 제1조가 사문화되었습니다. 특검을 요청합니다. 이상은 맹주성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소연 박사, 여러분들에게 한 두어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는 소장 여성 법학자죠. 프랑스 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심소연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8분 만에 기각한 대법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지만 씁쓸하다. 내 논문에서도 언급한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앞으로 모든 선거 무효 소송은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 것이다. 학문할 의욕이 확 꺾인다. 지금 이 8분 만에 기각이라는 것은 이 대법원에서 판결하면서 판결 이유도 설명을 못하고 그냥 기각한다. 나머지는 판결문 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그걸 일일이 참 설명할 자신은 없었겠죠. 자기들이 읽어봐도 이상한 판결문이란 거는 우리 같은 비전공자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문인데 제대로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그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민경욱 전 의원은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선거의 무결성이 침해돼 무효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 사범이 누구인지 잡아오지 못했으므로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내가 경찰이냐 내가 검찰이냐 범인을 잡아오게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박선경 작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여성 작가 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죠. 박선경 작가는 선거의 선고 공판이 내리기 직전에 SNS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이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앞으로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대법원 2020 수 30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된 연수을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2020년 4월 29일 투표함 증거 보존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5월 7일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4월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2021년 6월 28일 재검표가 실시되었고 2022년 4월 29일과 5월 23일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일명 일장기 투표제에 대해 자신이 하지 않았고 본 적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의혹에서 시작해 검증까지 소장이 접수된 지 무려 2년 넘게 걸린 상황이 우습고 역겹지만 참고 기다리며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상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한민국은 권력을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나라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비겁에도 주요 언론의 외면에도 일부 논객들의 조롱에도 다수 국민의 무관심과 방조에도 온갖 방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부정선거 규명에 힘쓴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이렇게 박선경 작가가 코멘트했습니다. 이 판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하기 좀 어렵죠. 판결문을 읽으면 아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번 판결문은 전체를 지금 다 읽은 건 아니고 몇 부분을 구해서 읽었습니다만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입니다. 당사자들 그리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아스팔트에서 한낮 여름에도 또 한겨울에도 싸워온 분들은 지금 더 마음이 그렇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